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 만들 거는 여권 케이스예요. 여권 다 있으시죠? 여권을 사고 나면 바로 케이스부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를 써봤는데 뜨개로 한번 떠볼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무늬잖아요. 두 개가 패턴을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제가 커플로 만들려고 일부러 이건 좀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남자분을 위한 거는 좀 더 평범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같은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커플 느낌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 한번 케이스 만들어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모양이 살짝 이렇게 통통하게 되긴 했는데요. 하나씩 갖고 다니기에 좋은 것 같고,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 뒷부분은 좀 더 깊숙하게 넣게 만들었고요. 앞은 좀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겠죠. 양쪽 부분에 그렇게 수납할 수 있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급할 때 지갑 대용으로 같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쉬워요. 이렇게 하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사실 여권 넣었다 뺐다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 무늬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인 스티치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상당히 예쁘죠. 사실 이 무늬로는 아이들 좀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 여권에 비해서 여권 케이스로 만들기에는 조금 두꺼워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무늬가 너무 예뻐서 일단 여권 케이스로 한번 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나중에 제가 아이들을 위한 가방, 귀여운 가방, 조그만 백으로도 이 무늬로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사용할 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을 보여드리면 일단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용했어요. 18합 면사를 사용을 했고요. 실이 좀 얇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바늘은 좀 더 얇은 바늘을 해도 괜찮긴 한데 저는 이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3.5mm 사이즈 코바늘을 이용해서 떠볼 거고요. 여권 사이즈는 보통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를 이용해서 같은 실로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실을 이용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권을 대보시고 조절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접히는 부분 길이를 어떻게 할까 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안에를 지금 깊숙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절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서 끝에만 살짝 걸쳐서 딱 맞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깊숙이 만들어서 이쪽을 좀 어떤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싶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뭐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뜨면서 길이 조절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일단 이 밝은 자줏빛 컬러의 여권 케이스 먼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을 오른쪽 손으로 고리를 한번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숫자 9의 모양이 나옵니다. 길게 사슬을 뜰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먼저 걸어서 한번 빼주시면 매듭이 지어지고요. 자, 사슬을 올릴 건데요. 제가 밑에 부분부터 뜰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슬의 길이가 곧 이 부분을 감싸주는 길이가 되겠죠. 물론 사슬을 실제로 떴을 때보단 좀 늘어나긴 하는데요. 제가 샘플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안쪽에 주머니 부분을 깊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슬을 총 52개를 올리시고요. 저는 좀 좁게 만들어 보려고 여기를 끝에만 살짝 이렇게 양쪽에 살짝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 44개의 사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원하시는 만큼으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짝수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44코보다 더 짧게 하셔도 되고 52코보다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정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짝수로 하시면 돼요. 저는 44개의 사슬을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총 44코에 사슬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단을 이제 떠볼게요. 첫 번째 단 뜨기 위해서 사슬 하나 올리고요. 짧은뜨기로 총 44개, 44코니까요. 44개의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저는 짧은뜨기를 어디에 뜰 거냐면 여기가 이제 첫 코가 되겠죠. 그런데 뒤로 살짝 올려서 여기 볼록 나온 이 부분, 여기를 뜰 겁니다. 코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 옆으로 둘, 여기에 셋, 이 옆으로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 올라온 부분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 뜨시면 돼요. 끝까지. 짧은뜨기 첫 번째 단 해보겠습니다. 네, 43번째 짧은뜨기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 올라온 부분 있죠? 여기에 맨 마지막 짧은뜨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단을 할 건데요. 두 번째 단 하기 위해서 저는 사슬을 2개 올릴게요. 하나, 둘. 자, 2개 했죠. 2개 하고요. 이제부터 이 두 번째 단에는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를 할 텐데 지금 이 처음 사슬 올렸던 이 부분을 한 코로 인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코가 이미 떠진 상태가 된 거죠. 여기 첫 코. 그래서 이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 여기에 두 번째가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길긴뜨기. 두 번째 단은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쭉 가는 거예요. 개수는 총 44개가 되겠죠. 끝까지 맨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쭉 해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한 코예요. 44번째 한길긴뜨기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럴 때 전에 거를 한번 빼고요. 길이를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길이를 조절하실 분들은 이렇게 넣어 보시고 돌려 보시면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뜨다 보면 사실 좀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늘리게 잡아당기셔서 돌려 보시면 그 길이가 맞을 겁니다. 저는 지금 끝에만 살짝 덮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가 됐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 한번 대보시고 원하는 길이 나오게 맞추신 다음에 아니시면 풀어서 다시 하셔야겠죠. 길이 조절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 뜰 거예요. 세 번째 단은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는 단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단 올리기 위한 사슬 하나 뜨시고요. 뒤로 돌려서 이번 단 역시 쭉 짧은뜨기 합니다. 짧은뜨기는 여기 첫 번째 여기를 코로 인정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바로 다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맨 앞에 첫 번째 코에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번째 단 이렇게 짧은뜨기 끝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제가 40개까지 했어요. 자, 41 짧은뜨기, 그 다음에 42, 그리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 여기에 43 이렇게 됐는데요. 맨 마지막 44번째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개수를 세보면서 하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43번째 짧은뜨기였어요. 네, 44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코 이 위쪽으로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를 끝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 총 44개의 짧은뜨기를 했어요. 자, 다시 이제 다음 단 올라갈 텐데요. 네 번째 단 차례죠. 사슬 2개 올리고 뒤로 돌려서, 자, 이제부터 무늬를 좀 넣어 볼 거예요. 자, 지그재그로 무늬를 넣는 거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는 기둥코로 첫 번째 코가 패스가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코부터 할 건데요. 자, 위아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두 번째 코겠죠?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하겠습니다. 무늬는 모두 한길 긴뜨기로 넣을 거예요. 여기에 한길 긴뜨기 넣고 한번 위에 떴으면 이번엔 아래에 뜨는 건데요. 아래는 이 옆 코의 밑에 이어지는 이 밑에 쪽에 이 넓은 구멍 안으로 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위에 하나 있고 밑으로 하나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위에 또 하나 떠줘야겠죠? 바로 옆코로 넘어오면 됩니다. 여기 딱 보이죠? 이 옆코에 한길 긴뜨기를 또 하시고요. 이쪽 라인이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한길 긴뜨기는 한 칸 옆으로,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방금 떴으니까 하나 건너뛰고 여기에 아래쪽 한길 긴뜨기를 하시면 돼요.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계속 번갈아 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위에 뜰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다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딜까요? 이쪽이 한 라인이죠. 바로 옆자리 여기겠죠. 또 한 칸 건너뛰고 이쪽에 이 앞에 있는 이 구멍으로 넣어서 또 한길 긴뜨기. 그 다음은 여기겠죠.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아래 하나. 또다시 위에 여기입니다. 하나 건너뛰고 이쪽 그 옆칸에 넣어서 또 한길 긴뜨기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위아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게 표현을 제가 위아래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뒤앞 그쵸? 어쨌든 대칭이 되게 반복되게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해보고 후반부 끝에 마무리 부분 같이 해볼게요. 자, 네 번째 단 이런 무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위에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떴잖아요. 위아래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엔 아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아래에 코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구멍에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마지막에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코가 하나 남아요. 이렇게 무늬를 뜨는 과정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한 코가 남는데요. 한 코가 남아요. 이 마지막 한 코는 긴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긴뜨기로 맨 마지막 남아있는 코에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쭉 빼시면 긴뜨기죠. 이렇게 긴뜨기로 마지막 마무리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 하나 올리고 뒤로 돌리고 이번 단은 짧은뜨기입니다.
계속 매 단에 짧은뜨기 한 단, 한길긴뜨기 한 단 번갈아 가면서 뜨는데요. 한길긴뜨기 하는 단에서 이렇게 무늬를 규칙적으로 교차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짧은뜨기 하시면 되죠. 짧은뜨기를 총 44개 하시면 됩니다. 제 첫 번째 여기 코부터 넣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서 짧은뜨기 할 때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44개의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해볼게요. 네, 짧은뜨기로 끝까지 하는 단입니다. 지금 42번째 짧은뜨기를 했고요. 43번째 짧은뜨기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44번째 짧은뜨기는 맨 마지막 이 기둥에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6번째 단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사슬 2개 하고 뒤로 돌려 주십니다. 자, 교차한다고 했어요. 전에 한길긴뜨기 할 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제는 당연히 아래 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라 함은 자, 이 처음에 기둥코 했던 이 첫 코 하고 이 두 번째 코에 나란히 이어져 있는 이 아래 이 기둥 이쪽 구멍으로 넣어서 아래쪽으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래 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이에요. 위로 그 다음에 걸어서 아래쪽에 이 구멍으로 넣어서 그리고 나면 다시 이 옆에 위쪽 부분으로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앞에 여기 있죠. 앞쪽에 내려와서 해주시고 또 위에 뒤쪽에 있는 위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이 앞에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한 라인이죠. 그 옆으로 넘어와서 이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뜨면 이제 모양의 규칙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위아래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뒤쪽으로 숨어 있는 코, 앞으로 나와 있는 코 이렇게 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제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교차해서 한길긴뜨기 맨 마지막 부분 또 보여드릴게요. 해볼게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아래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코가 남아 있어요. 하나, 둘. 그런데 지금 아래 했기 때문에 자, 위에 뜨면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떴던 코는 마지막 코가 됐고요. 제가 마지막에 한 코씩 꼭 남는다고 했죠. 이 마지막 코에는 긴뜨기로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맨 마지막 코는 긴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맨 마지막 코를 빼고 계속 앞에서부터 위아래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했으니까 사슬 올리고 짧은뜨기 차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쭉 뜨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례 한길긴뜨기 할 때는 이제는 또 다시 위아래가 되겠죠. 위아래로 시작할 것인지 아래 위로 시작할 것인지 그 부분만 계속 교차해서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짧은뜨기를 한 단씩 계속 넣어주시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쁜 이런 무늬가 나오고요. 이렇게 단을 올리시는데요. 저는 지금 총 21단을 떴어요. 자, 지금이 이제 6번째, 7번째 단이 되기 때문에 총 21단까지 같은 무늬로 반복해서 쭉 올리시면 마지막 21단은 짧은뜨기 단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쭉 올려보세요. 자,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 높이가 나왔습니다. 이 길이가 됐을 때 딱 대보면
여권 사이즈랑 맞거나 아니면은 좀 타이트하게 뜨시면 약간 이렇게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실로 하시거나 좀 이렇게 손에 땀이 달라서 길이가 조절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떠본 다음에 여권과 키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한번 대보시고 원하는 길이가 됐을 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테두리로,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은 저는 이제 밝은 아이보리 색인데요. 이걸로 테두리를 한번 감아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코가 총 44코, 또 여기도 44코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쓸 텐데요. 맨 위에 이 첫 번째 코죠? 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 넣을게요.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연결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좀 당겨 주시고요. 짧은뜨기는 각 코에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총 44개의 짧은뜨기를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방금 실 넣었던 여기부터 다시 집어 넣으시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이 꼬리실은 잡고 같이 뜨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코에 집어 넣어서 둘, 그 옆코에 셋, 셋, 그 옆코에 네 번째 짧은뜨기, 그리고 다섯. 이렇게 어차피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쭉 끝까지 44개 짧은뜨기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44번째 짧은뜨기 할 차례예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이 자리에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자, 옆에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뜨냐면, 자, 한번 살짝 열어놓고 보면 이 옆에 부분에, 자, 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의 좀 큰 구멍이 보입니다. 그 구멍마다 짧은뜨기를 2개씩 해서 총 20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 꼬리실 잡고 같이 뜰게요. 이 제일 첫 번째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서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또 넘어와서 하나, 둘, 또 옆으로 넘어와서 한 개, 두 개, 또 옆으로 하나, 둘. 자,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20개입니다. 네, 18개 했고요. 맨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기에 19번째 짧은뜨기, 마지막 20번째 짧은뜨기. 자, 이렇게 지금 두 면을 해줬죠. 자, 세 번째 다시 이렇게 길쭉한 쪽이 나왔습니다. 44개의 짧은뜨기 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 코 여기 있죠. 이 첫 번째 코에 아까 여기에도 맨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첫 코에 짧은뜨기를 2개 넣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각 코에 하나씩,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코죠. 각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고요. 역시 맨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2개 하겠죠. 자, 쭉 끝까지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코 바로 직전까지 한 코에 하나씩이니까 총 42개의 짧은뜨기를 하고 왔고요. 이 맨 마지막 코는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으로 왔어요. 마지막 면 왔는데 똑같아요. 여기에도 구멍이 10개가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보이죠. 그래서 각 구멍마다 짧은뜨기 2개씩 하나, 둘, 그 옆으로 넘어와서 또 하나, 둘, 또 그 옆으로 넘어와서 하나, 둘, 총 20개 하겠습니다. 네, 이쪽 면, 마지막 면 다 해서 총 20개의 짧은뜨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첫 코에는 제가 짧은뜨기를 하나만 했어요. 2개를 안 했죠. 그래서 사실 하나를 더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첫 코였는데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이어주면 빼뜨기 한 부분이 첫 코 같이 하나 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코에는 따로 코를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이 빼뜨기를 연결한 코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실 잘 져서 정리를 해서 안쪽으로 숨겨 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접어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실 정리하고 올게요. 네, 제가 지금 내 모서리에다가 단수링을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 단수링, 모서리 끝에 부분, 이 단수링 사이에는 총 20코가 있습니다. 20코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렇게 단수링을 꼽아 놓은 상태고요. 맞은편은 제가 살짝 접어놨는데 이 접는 방법은 원하시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좀 길게 뜨신 분들이 한쪽 면은 좀 길게 접히게 하실 수도 있고 짧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 이렇게 맞춰서 조절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일단 마무리는 이제 이 연결하는 부분은 다 빼뜨기로 할 거예요. 빼뜨기를 어떻게 할지 보여드리면 일단 이쪽 면 보여드릴게요. 자, 단수링 표시되어 있죠? 이 단수링에서부터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단수링 옆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코까지 가서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자, 제가 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접혔거든요. 여기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5번째하고 6번째 코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 부분을 2개를 이어서 이렇게 코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바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실을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빼뜨기는 곧바로 옆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빼뜨기 하나, 또 옆으로 넘어가서 2번째 빼뜨기 둘, 그리고 다시 셋, 이 2개를 연결하시면서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단수링 있는 부분 마지막 여기까지 같이 단수링 때문에 지금 구멍을 네, 마지막 빼뜨기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
연결이 다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어서 빼뜨기 하시면 돼요. 계속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 맞은편 도착할 때까지요. 제가 단수령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빼뜨기로 이어서 맞은편 만나는 부분 여기까지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이어서 빼뜨기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빼뜨기로 맞은편까지 오셔서요. 만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역시 같이 이제 두 개 동시에 빼뜨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나머지 5번의 빼뜨기가 남았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두 코 같이.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면이 다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양쪽이 다 연결이 됐죠?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개 만나게 쭉 이어서 양쪽 부분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은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도 빼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제일 끝에 부분 연결됐던 이쪽 연결된 부분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으시고 걸으셔서요. 마찬가지로 빼뜨기로 한번 단단하게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쪽 다 이렇게 다 빼뜨기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볼게요. 네, 다 완성했습니다. 샘플이고요. 방금 같이 만든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펼쳐봤을 때 양쪽 끝에 얇게 이 주머니 부분을 만들었고요. 제가 처음 만든 샘플은 좀 더 깊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번 넣어서 비교를 해봐드리면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사실 여기가 넓어서 좀 뭔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는 양쪽 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케이스가 조금 더 얇고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 양쪽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얇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들은 끝에만 살짝 걸치게 만드시고요. 아니면 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두껍긴 한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만들고 보니까 둘 다 상관없고요. 두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총 44코의 코를 잡아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총 52코의 코를 잡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예쁘죠? 색깔이 지금 연보라색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회사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놨던 꼭 이런 무늬를 하지 않아도 컬러만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준비하셔서 커플 케이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좀 단순한 무늬인데요. 다음에는 이 무늬로 여권 케이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예쁘죠?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